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분한 노래가 좋더라고요. 물론 비트감이 있는 빠른 음악도 즐겨 듣기는 하는데요. 계속 듣기에는 마음이나 귀가 편해지는 약간 잔잔한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 2년 전부터 정말 빠지게 된 가수가 있거든요. 바로 최유리라는 가수예요. 가장 유명한 노래는 숲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외에도 모든 노래가 다 좋아서 저는 유튜브로 최유리 노래 모음 1시간에서 2시간짜리를 그냥 통으로 반복해서 듣는 편이에요. 목소리가 잔잔해서 조금 밝은 노래마저 차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최유리 가수만의 그 매력이 있는데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오늘은요, 외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문화, 태몽과 태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태몽이라는 것은요, 바로 아기가 생기기 전이나 후에 꾸는 꿈을 말해요. 이 꿈은 다른 꿈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기억에 잘 남는 꿈이기도 하고, 동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과일이 나오는 등 다양한 꿈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기와 이 꿈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어떠한 꿈을 꾸면 이건 남자 아기다. 어떠한 꿈을 꾸면 이건 여자 아기다 라는 것까지 나뉘어 있을 정도예요. 태몽은 꼭 아기 엄마나 아기 아빠가 꾸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들이 대신해서 꿔줄 수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미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미미 할머니가 갑자기 미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미미야,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니? 내가 오늘 호랑이가 한 마리 나오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게 태몽 같다? 라는 식으로 전화를 했고, 실제 미미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임신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전화해 주신 덕분에 확인을 해보고 알게 된 거죠.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몽에 관해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해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걸 믿고 태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태명이란 뜻은요, 바로 태아의 이름을 의미해요. 여기서 태아라는 뜻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의미하죠. 즉,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 이것을 태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요, 특별하게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먼저 지어요. 물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보통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태명은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별명과도 같은 느낌으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띠가 있잖아요. 소띠, 개띠, 토끼띠, 양띠, 닭띠 이런 띠가 있는데, 예를 들어 토끼띠에 태어날 아이라고 한다면 태명을 토토라는 식으로 비슷한 발음으로 짓는다거나 의미를 조금 넣어서
튼튼하게 아기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튼튼이 라고 짓는다거나 이렇게 부모마다 마음에 드는 태명을 지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이 불러주고 다이어리에 일기나 편지를 쓰면서 태명을 많이 쓰게 돼요. 게다가 한국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을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후조리원은 산모, 즉 아기를 낳은 아기의 엄마를 위한 장소예요. 거기서는 엄마 대신 24시간 아이를 케어해주고 엄마는 기본적인 육아 교육을 받거나 방에서 쉬거나 식사도 다 차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거나 고생한 아기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기를 안 보는 것은 아니고요. 모자동실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보통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보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거기서도 아기를 부를 때 아까 말한 태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명의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을 부르고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태어난 이후에 바로 정식 이름을 지은 경우라면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명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존재한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별명과도 같이 이름을 지어서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태어난 이후 이름을 짓기 전까지 이 태명을 사용해서 아기를 부릅니다. 태명은요, 보통 조금 센 소리 발음이 나는 튼튼이, 쭉쭉이, 톡톡 이런 발음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소리가 명확한 발음으로 들리고 또 진동이 크기 때문에 태아가 더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발음까지 생각해서 짓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이 라고 태명을 짓거나 부드러운 발음으로 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 태몽과 태명, 또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이와 관련된 한국의 문화는 이런 게 있구나. 하나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DJ 써니의 에피소드! 오늘은 문화 소개가 길었던 만큼 에피소드는 짧게 준비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대만에도 아는 친구가 있어서 겸사겸사 여행을 갔는데요. 그 친구가 대만인 친구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만은 지하철에서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걸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대만인 친구랑 계속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여행 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다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러 들어갔는데 그때 친구도 저도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당시는 아마 들고 있는 건 되는데 먹는 게 안 됐었거든요. 물도 안 돼요. 지금도 아마 반입은 되는데 먹는 얘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시더니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그 대만인 친구가 실수로 음료를 마셔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인 친구인 저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못 쓰고 무의식적으로 마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없이 넘어가고 그 친구가 벌금을 내게 된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요. 개찰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삐빅 하고 개찰구 안에 들어가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그렇고 절대 물이나 음료,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친구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엄청 좌절하면서 하루 내내 본인이 너무 한심하다며 약간 우울해 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대만에 혹시 여행 가실 일이 있다면 꼭 이 점 유념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표현은 잔잔하다. 잔잔하다라는 의미는요, 분위기가 평화롭고 조용하거나 고요할 때 쓸 수 있어요. 또 바람이라든지 파도,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가라앉은 느낌일 때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는 잔잔한 음악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바다가 잔잔하다. 파도가 잔잔하다. 이렇게 자주 사용해요. 두 번째 표현은 겸사겸사. 겸사겸사라는 표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들려드리면 병원에 온 김에 겸사겸사 다른 검사도 했어요. 라든지 여기 와야 할 일이 있고 네 얼굴도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어.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유념하다. 유념하다라는 뜻은 어떠한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여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문으로는 엄마의 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라든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럼 반복해서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잔잔하다, 잔잔하다, 잔잔하다. 두 번째, 겸사겸사, 겸사겸사, 겸사겸사. 세 번째, 유념하다, 유념하다, 유념하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기간 운전을 안 한 경우 쓰는 표현, 운전이 서툴고 운전면허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으로 쓰는 이 표현의 정답은 바로 장롱면허입니다. 장롱이라는 뜻은요, 지금의 옷장과도 같은 느낌인데요. 옷이나 이불 같은 걸 넣어둔 가구인데 옛날에 특히 많이 썼고 디자인도 옛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어쨌든 옛날에 이런 장롱이라는 가구가 있었는데 이 운전면허증을 이불이나 옷을 보관하는 이 장롱 안에 넣어둔 상태로 사용을 안 한다. 그만큼 쓸모가 없다. 라는 느낌으로 이 장롱면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오늘의 퀴즈 문제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인맥이 넓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말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표현에는 우리 신체 부위가 하나 들어가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